약간 자기 좀 메인 광고주가 네이버다 한 번만 손들어주세요. 네이버다. 그다음에 메타다. 구글이다. 그러면은 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각 매체별에 대해서 조금 이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 처음 이제 광고를 이관을 했을 때 뭐를 좀 보는지, 그다음에 좀 성과를 좀 어떻게 좀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좀 넓은 범위의 내용이라서 그냥 이거는 되게 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속에서 약간씩 디테일 조금씩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해 진행을 할 텐데, 나 이제 처음에 딱 문의를 주시는 게 저는 이거를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제품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제품이 너무 적어가지고 저는 조금 애매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보통 저는 쇼핑 검색 광고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숙련이 되시면, 저도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스킬이나 이런 걸 쓰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네이버 광고주라고 했던 분들 중에서 자기 광고주 키워드 하나만, 판매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단백질 쉐이크. 그래서 저희가 해당 키워드에 이제 들어가서 괜찮을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쇼핑 검색 광고에서 봐야 되는 기준은 저는 1페이지 상단이랑 1페이지 하단을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랑 비빌 수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보고, 이거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20에서 25자 형태로 쇼핑 검색 광고 이름으로 내가 수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 쇼핑 검색 광고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진행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 쉐이크 위에 볼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막 만들어 놓은 스토어일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단백질 쉐이크라는 키워드로는 절대 못 끼겠죠. 1페이지 하단도 볼까요? 1페이지 하단 평균 별점이 2,800개, 2,700개 있고 1.8만 개 있고 절대 1페이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에서 단백질 쉐이크 쇼크 붙이고, 뭐 식물적 단백질 쉐이크 쇼크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약에 뭐 일단 단백질 쉐이크 초코로 한번 쳐봤을 때 위에 비빌 수 있나? 절대 못 비빕니다. 1400, 뭐 7300, 뭐 이렇죠? 하단에도 좀 비빌 수 있나 볼까요? 하단은 조금 괜찮네요. 200개짜리, 300개짜리 있고. 그래서 이게 초코 마시면은 이 초코를 무조건 넣어서 가져가야 되는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키워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쭉 뽑아가지고 한 20개에서 20자에서 25자 정도. 왜냐면은 메인으로 꽉꽉 너무 채워버리면 보통은 제일 앞에 브랜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브랜드명 플러스 키워드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짤 수 있으면 무조건 쇼핑 검색 광고는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을 하는데, 쇼핑 검색 광고에서 이제 이거는 한 1, 2주 정도 이제 저희가 집행을 했어요. 집행을 하고 광고주분들한테 이제 얘기가 나가야 되겠죠. 저희 그러면은 성과가 이래 돼서 이래 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가 나가야 되는데, 광고는 키워드를 정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들어올 수 없으면은 들어온 키워드를 어떻게 보죠? 그래도 어떤 키워드들로 다 들어왔을 거죠. 제외 검색어로 보고. 그럼 이제 이걸 보고서 단에서 뽑아보려고 그러면은 검색어일까요, 키워드일까요? 검색어겠죠? 근데 이제 검색어를 했을 때 그 검색한 키워드들의 검색어가 나오는데 7월 이전, 그러니까 7월부터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검색어에서 딱 다 뽑아보면 아마 실질적으로 대시보드랑 숫자가 안 맞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쇼핑 검색 광고 다차원 보고서에서 검색어만 항목으로 뽑았어. 대시보드 상이랑 아마 무조건 다를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콘텐츠 지면이 이제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이거는 아마 광고주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막 잘못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저희 팀에서도 한번 나 잘못 나가길래 한마디 해줬는데, 어쨌든 7월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7월에 옛날에 쇼핑 검색 광고에 검색어를 포함을 하면, 예를 들어서 콘텐츠 지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겠죠. 네이버의 어떤 쇼핑 검색 광고 추천 지면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색어 수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지면에서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이픈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줄 이렇게 찍 하나 그어져 있는 걸로 아마 표기가 되었을 거예요. 7월 전에는. 근데 이제 7월 후부터는 이게 아예 표기가 안 돼서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콘텐츠 지면의 노출량이나 클릭량이 아예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면 순수한 검색어들만 남았다 보니까 썸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네이버 세팅은 사람들마다 너무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규칙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무조건 전 따로 빼놔요. 이렇게 콘텐츠만.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검색어 지면은 검색어 지면만 싹 빼서 볼 수 있고 콘텐츠 지면은 콘텐츠 지면만 싹 빼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세팅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쇼핑 검색 광고의 품질 지수를 결정짓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거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요인들? 품질 지수, 클릭률이랑 또 뭐가 있을까요? 노출수, 또 뭐가 있을까요? 등등등에 대한 지표를 네이버는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뭐 생각하기에는 노출량, 클릭률, 전환율, 전환수에 비례해서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 첫 번째가 광고주들이 보통 이제 운영을 하는 계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케이스인데 광고주들이 세팅을 해놓은 거는 막 1, 2, 3 막 500원, 1000원씩 타요. 근데 품질 지수는 만 칸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상호명으로밖에 세팅을 안 해놨으니까. 근데 다음날에 저희가 세팅할게요 하고 하자마자 품질 지수 한 칸 돼 있는 거 보고 전화를 하겠죠. 품질 지수 한 칸 있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좀 정답은 뭘까요? 거기에서. 그러면 정답은 저희는 이거 키워드 테스트 지금 해놓으려고 벌크 키워드 지금 만들어 놓고 키워드 제한 없이 돌려놓고 있는 거니까 이건 충분히 복구 가능합니다. 근데 왜 지금 낮아졌냐면 저희랑 너무 관련성 없거나 조금 저희가 비벼보기에는 클릭률이 너무 높은 키워드들 아까 봤던 1페이지에 있던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랑은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거를 저희가 들어갈 만한 키워드를 찾는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품질 지수를 나중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줄 때 보통 이런 콘텐츠 지면에서의 노출량이랑 클릭률이 노출량은 엄청 높고 클릭률은 엄청 낮거나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마케터마다 개인 견해가 다르지만 저는 이거가 어느 정도 품질 지수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영향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세하지만. 그래서 이 콘텐츠 지면을 분리를 해줌으로써 쓸데없는 지면만 빼고 온전히 순수한 검색 지면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딱 PC랑 모바일만 나눠놓고 네이버만 킨 다음에 줌이랑 빙 같은 것만 딱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아까 전에 검색 지면은 검색어 항목으로 쇼핑 검색 광고에 대한 다차원 보고서를 뺄 수가 있고요. 콘텐츠 지면은 검색어가 아니라 키워드 항목으로 빼면 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썸이 맞아요. 나중에 보면 대시보드랑. 그래서 저는 뭔가 쇼핑 검색 광고를 항상 세팅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라라고 보통 많이 신입분들한테는 권장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제품이 많거나 하면 이게 광고 그룹이나 캠페인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뭐 본질적인 세팅 자체 초기 세팅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이제 파워링크에서 저희가 좀 메인으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입사 조금 한참 전이긴 할 거예요. 네이버가 최근은 아니죠. 거기 확장 검색을 좀 도입을 했죠. 이제 그거가 혹시 어떤 건지 아시나요? 확장 검색? 제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 쉐이크라는 키워드를 확장 검색으로 해놨어요. 어떤 게 좀 걸릴까요? 키워드 확장 검색 유사 키워드에서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이 그러니까 구글 쪽에서는 조금 더 명백하게 그거를 설명 한번 드릴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관련이 있고 그거를 찾는 사람들의 니즈랑 유사한 키워드면 다 떠요. 확장 검색을 좀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장 검색이 생김으로써 마케터가 하나는 좋아졌어요. 왜냐면 키워드를 옛날처럼 뭐뭐 추천, 뭐뭐 하는 법, 뭐 이런 것처럼 엄청 세부키워드 등록 안 해도 돼요. 어차피 확장 검색에서 다 집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CPC 관리가 안 돼요. 왜냐면 확장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키워드를 딱 등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 쉐이크를 1000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확장 검색의 키워드들도 1000원 CPC에 보통 맞춰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보다 좀 높게 입찰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단백질 쉐이크 초코가 1000원이고 단백질 쉐이크의 확장 검색이 노출이 돼서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전환율이 엄청 좋게 나와. 근데 이게 1000원밖에 안 돼가지고 노출 순위가 엄청 낮은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를 이제 올리면 좋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확장 검색에서 전환이 나온 키워드들을 빼가지고 실제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면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확장 검색을 등록을 함으로써 이 확장 검색 키워드의 CPC를 정확하게 내가 올려주고 낮춰주고에 대한 조절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 파워링크 운영에 있어서는 이 확장 검색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가끔씩 어떻게 보면 너무 CPC들이 비싼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뭐 이사나 용달 아니면은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하수구 변기 처리 이런 거 있잖아요. CPC 1이 48,000원 이렇게 해요. 47,000원.
그런 것도 있고 사전 입주 청소 아니면 뭐 법인 뭐 이런 것들은 CPC가 유사 검색 키워드들을 뽑아도 4, 5만 원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전 아예 확장 검색을 안 써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이랑 전환이 나온 키워드들이 보통은 그런 애들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조금 이제 전문 직종으로 갈수록 이게 좀 더 심해져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DB 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 내가 법인 광고를 한다라고 쳤을 때 세무 기장 뭐 이런 걸로 했을 때랑 세금 적게 내는 법으로 들어와서 하는 거랑 훨씬 DB 질 차이가 앞쪽에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제 CPC 단가는 비슷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때는 확장 검색을 쓰지 않는데, 보통의 신입분들의 경우에는 이커머스가 맞기 때문에 이커머스에는 이걸 쓰는 게 아주 좋습니다. 왜냐면 CPC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상당히 좀 권장을 드립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세팅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초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네이버에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혹시 질문 있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물론 없겠지만, 손을 안 들어주시겠지만, 네, 입찰가 관리요? 그러니까 입찰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예산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보통이잖아요. 신입분들 계정의 경우 뭐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 광고주 제품이 10개, 20개면은 저는 이제 쇼부를 봐요. 거기서 뭐 마케팅만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5, 6만 원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메인 제품 두세 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찍 꺼지거든. 그래서 잘 팔리거나, 그러니까 스스 기준으로 리뷰가 좀 많거나 잘 팔렸거나 조금 이제 평가가 좀 좋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놓은 상품을 2개에서 3개 정도 선정을 하고, 그 제품들 위주로 먼저 좀 예산을 먼저 분배를 해요. 얘는 얼마 정도 되겠다, 얼마 정도 되겠다를 분배를 하고, 그래서 이전에 보통 집행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키워드들에 대한 CPC가 확보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예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광고주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월 예산이 100만 원인 경우에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쇼핑 검색 광고는 어디 키워드에서 들어올지를 모르는 상황이라 내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를 일주일 안에 좀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로아스는 어쨌든 나중에 이걸 길게 가져가느냐 짧게 가져가느냐의 차이지 결국에는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 입찰가 관리를 하면 처음에 이제 키워드, 어디 벌크 키워드라 그러죠. 어디에서 들어오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위주로 내가 세팅을 했는데 예산을 3분의 1 정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보통 이제 그 품질 지수까지 보통 말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쇼핑 검색 광고에서 내가 어떤 키워드에서 이제 입찰가를 관리를 해주는가가 보통 아까 정해놓은 그 상품별 예산에서 보통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이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 전환이 잘 나는 키워드면 온전히 켜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뭐 제품 가격이 2만 원인데 CPC가 뭐 3, 4위까지 올리려면 4, 5천 원이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키워드를 올려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두 개씩 올려보는 거죠. 오늘은 뭐 이거 올려보고 오늘은 내일 저거 올려보고 하면서 제휴 키워드로 다 제휴 처리해주고, 그러면서 제일 베스트는 전환이 나야 되는데 보통은 전환이 안 나실 거예요. 왜냐면 상품 컨디션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좋지가 않고 상세 페이지도 엄청 완벽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클릭률이나 그 사람이 원하는데 전환율이 좀 낮은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게 저희 역할이에요. 클릭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키워드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호응을 하고 클릭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 위주로 상세 페이지를 좀 바꿔보자고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는 그거 말고 그래도 나는 어떤 키워드 위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키워드에 대한 데이터를 쭉 뽑아보고 실제 전환율에 대한 차이나 이런 거를 조금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네가 원하는 키워드가 이건데 페이지 체류 시간이나 이건 너무 작다,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내부를 바꿔달라 라고 하면서 저희는 꼭 얘기를 하는 게, 싼 가격에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거는 저희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 상세 페이지 안에서 그러니까 끌고 오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달려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대표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거 끌고 오는 건 자신 있다. 근데 제가 이 전환도 물론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다. 어떻게 보면은 막 미팅 같은 거 3대3으로 하면서 약간 좀 말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옆에 앉혀놓으면 말 잘하죠. 결국 근데 애프터 하는 거는 꽤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그 옆에서 바람잡이랑 뭐나 역할을 싹 다 해줄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뭐 교체나 뭐 소재 교체나 이런 거 해줄 수 있는데, 결국 체류 시간 전환율 낮은 거는 상세 페이지를 내가 아무리 제안을 해줘도 안 바꾸면 효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고 해도 저희 탓을 하실 겁니다, 아마.
마케터들 다들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를 하실 거기 때문에 꼭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전 중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았던 게 구글이죠. 구글인데, 구글은 지금 아까 손 드신 분이 한 분인데, 구글은 다른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수연님 제외하고. 구글에 대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그랬고 신입사원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거예요. 이게 혹시 이게 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인터페이스가 복잡하다. 뭐 그거는 익숙해지면 되니까. 자, 1번 생소해서, 2번 그냥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3번 그냥 뭐 다른 매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접근 그 방향, 어떻게 보면 좀 진입장벽이 좀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네이버랑 아까 전에 비교해서 전달을 드렸잖아요. 네이버를 집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구글로 끌고 오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는 이제 부정 클릭 이슈가 상당히 많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떤 하수구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약간 하수구 카르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1위를 올려버리면 집단 공격을 해버려 가지고 다 꺼지게 만들어버려요. 예산이 얼마든.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정클릭 방지 솔루션을 쓰고 뭘 하고 해도 IP를 바꾸거나 휴대폰, 아이폰 비공개 릴레이 같은 걸 쓰거나 라고 하면서 계속 들어와요. 경쟁사들이. 분양도 그렇고 좀 비싸. 심지어 저희 회사도 아마 비슷하게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저희 회사도 광고하잖아요. 키워드 단가 높을 때는 3, 4만 원씩도 가거든요. DB 하나씩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치명적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꼬시려면, 그런 분들을 좀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CPC를 좀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이버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 기준으로 CPC가 한 3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날 때도 있어요. 잠깐만요. 휴지 좀 있나? 님, 죄송한데 휴지 하나만 좀 갖고 갈 수 있어요? 죄송해요. 흘려가지고 좀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마저 하면은, 네이버에서 좀 CPC나 아니면 이런 부정 클릭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집행을 꺼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구글로 영업하면 좋아요. 그래서 CPC가 우리는 조금 더 저렴하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네이버죠라고 하는데, 그거를 꼭 얘기를 해줘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보통 하는데, 유튜브 지면에 검색 자주 하시잖아요.를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구글 검색 광고 지면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설정을 어떻게 만져주는지에 따라서 유튜브 광고 지면에도 충분히, 유튜브 검색 지면에도 노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포함하면 노출량 자체는 훨씬 많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네이버 검색 광고는 말 그대로 통합 검색 창에 보통 거기에다 검색하고 끝인데, 구글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를 세팅해 놓는지에 따라서 GDN 네트워크 배너에 이미지랑 글씨 형태로도 나가는 게 검색 광고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시고, 구글에서 아마 제일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진입방적으로 느끼는 건 이제 전환일 거예요. 전환. 왜냐면 다른 매체들은 보통 알아서 좀 잡아줘요. 이게 구매고, 감사합니다. 이게 구매고, 이게 전환이고, 회원가입을 해서 전환이 얼마나 났고, 벌써. 그래서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로 저희가 집행을 하면 전환이 1이 바로바로 찍히잖아요.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단 말이죠. 구글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모르는 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프린세스 메이커를 아는 세대라 그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글 이 친구는 엄청 한 5살짜리 꼬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저희 팀원분들 아마 많이 들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어디 가서 망치 사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망치를 사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뭘 하고 하겠구나. 근데 이제 구글은 그걸 아예 모르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 놀이터도 가볼 거고 식당도 가볼 거고 이러면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갔다 갔다 하는 게 다 돈이에요, 구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내기가 힘들고,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퍼널 정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퍼널이라고 봤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퍼널 되게 쉬워요. 퍼널이라고 봤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보면 돼요.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올영에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모바일로. 처음에 뭐 하세요? 올영 딱 핸드폰으로 들어갔어. 뭐 상품 목록 보겠죠? 그럼 내가 찾던 상품이 있어. 만약에 내가 뭐 블러셔 하나 살라고 해. 블러셔 들어가겠죠? 탭으로? 왜? 블러셔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요. 그럼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지? 그럼 뭐 상세 페이지를 내리던, 체류 시간이 조금 있던 어떤 이벤트, 좀 그 상담들이 좀 보겠죠? 리뷰도 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 장바구니 담고 쇼핑 좀 더 하다가 구매 결제 시작 들어가서 구매 완료. 근데 이제 여기 중간중간에 이탈할 수 있는 지점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제 여자친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장바구니랑 100개씩 담아놔요. 그래서 그걸 그냥 보는 게 취미래. 난 이해가 안 가지만 공감하지 마세요. 전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취미래. 저는 이해 안 가거든요. 살 거면 사지. 근데 이제 이 장바구니를 담아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안 사고 그냥 다음에 사야지 하고 이탈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블러셔를 사러 왔다가 그냥 아이라이너 사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벤트를 별도로 설정해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회원가입 했다라고 하면은 회원가입에 대한 이벤트를 별도로 구글에다 전송을 해야 될 테고, 뭐 상품 조회를 했다라고 하면 상품 조회에 대한 이벤트를 올려줘야 될 거고 라고 하면서, 구글은 여기에서 이 길을 만들어준 거 따라서 아까 간다라고 했죠. 그럼 그 길에 따라서 쭉 가는데 처음부터 이 뒷단을 또 타겟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구글 광고를 하시면 보통 이제 막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나는 그러면은 구매니까, 맞아, 구매만 많이 하면 좋으니까. 그러니까 메타 광고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최종 퍼널이 구매야. 구매를 해야지만 나는 전환으로 인정이 돼. 근데 구매 수가 되게 적은데 구매를 최적화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상태의 애한테 너 저번에 망치 한번 사왔으니까 그 길 똑같이 따라서 그거 사와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어렵죠. 그거는 이제 저희도 못하죠. 어릴 때면. 그러니까 똑같이 너무 적은 전환수를 가지고 절대로 이거를 최적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메타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 앞단의 퍼널을 조금 더 타겟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 조회, 그다음에 뭐 체류 시간 몇 분, 장바구니 담기, 이런 식으로 처음에 퍼널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를 조금 더 타겟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기 뒷단은 아까 이게 모수가 너무 적다 그랬죠. 그것도 있는데 제일 뒷단 퍼널이다 보니까 한 명을 데려올 때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요. 근데 이제 그 한 명을 데려올 때에 대한 비용도 정확하게 얘가 맞는 고객일지도 몰라.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나 10만 원에 데려오는 거예요. 구매를 목적으로 내가 돌리면. 근데 얘는 그래도 우리 페이지 조금 본 사람 기준이니까 조금 더 이것보다는 활동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얘는 한 1,000원 정도에 계속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구매를 많이 할 사람임을 알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10만 원에 데려와서 이 사람이 20만 원 쓰면 이득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초반에는 그래도 모수를 좀 쌓을 겸 앞단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자극을 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일단은 너 데려와 하는데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은 아니도록 데려오는 거죠.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을 여기 보내놓은 다음에 얼마나 조금 계속 이탈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 지점에서 좀 이탈이 많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창업 같은 거 원페이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느 순간 이탈률이 딱 끊기거나, 그러니까 스크롤 내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한 60%에서 40%대에서 어디서 갑자기 뚝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진부한 얘기 하거든요. 로열티 면제, 뭐 안 한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식당 가서 저희는 젓가락 소독하고요, 물컵 무료로 드리고요, 물티슈 드려요 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에서 이탈률이 높으면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제한을 하는 거죠. 40%에서 60% 갔을 때 이탈률이 높으니까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조금 더 보완을 하자, 수정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궁극적으로 광고주들이 저희한테 제일 원하는 거긴 하거든요. 항상 광고주들이 얘기하는 건 대리님이 그래도 먼저 말씀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일을 잘하진 않은데 일을 잘하는 티는 돼요. 그러니까 일을 조금만 해도 되게 티를 많이 내거든요. 일부러 막 저녁에 카톡하고, 물론 광고주 성향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 구글에 대한 퍼널을 구축을 해놓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앞단을 보통 먼저 타겟을 하고 뒤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요약이 될 것 같고, 이제 검색 광고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글에서는 저희가 검색 방식이 총 3개가 있잖아요. 수연님 아시나요? 구글에서 검색 광고 방식 3가지 있는 거? 네. 이랑 확장 검색이랑, 알겠어요. 이따가 한번 얘기하시고, 확장 검색이랑 그러면 구문 검색이랑 일치 검색이 있죠. 뭐가 다르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단백질 쉐이크 하시니까 그걸로 설명드리면, 자, 일치 검색은 말 그대로 단백질 쉐이크를 내가 일치 검색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단백질 쉐이크만 뜹니다. 근데 이제 구문 검색은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앞뒤에다 뭐가 붙어요. 초코 단백질 쉐이크, 딸기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쉐이크 추천, 이런 식으로. 확장 검색은 뭐죠? 그러면
단백질 쉐이크랑 비슷한 거, 뭐 단백질 바 이런 데도 뜨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장 검색에 대해서 빼가지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요. 구글은 정확히 반대거든요. 보통은 아마 확장 검색으로 등록을 많이 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제외 어떻게 보면 쇼검이랑 비슷해요. 제외 키워드 처리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면 확장 검색으로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키워드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벤트들을, 그러니까 그 키워드들을 보면 어떤 키워드는 되게 비용은 많이 잡아먹었는데 되게 앞단 퍼널,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가입이랑 페이지 조회만 되게 막 펌핑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는 물론 그 키워드가 어느 정도 모수를 쌓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계속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얘는 사실 전환율이랑 크게는 관련이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외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를 제외 처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키워드 제외 처리를 할 때는 확장 검색으로는 잘 제외 처리하진 않고요. 구문이나 일치로 보통 진행을 해줍니다. 왜냐면 확장 검색으로 예를 들어 단백질 바 같은 거를 등록을 했을 때 단백질 쉐이크 관련 키워드들이 노출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진행을 하실 때는 일단 검색 광고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퍼널을 짜놓고 전환을 똑바로 타겟팅하는 거, 그 다음에 제외 키워드 검색을 똑바로 진행을 하시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조금 구글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러면 구글 이렇게 설명 들었는데 구글에서 또 궁금하신 거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메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메타에서는 지금 하시는 분 아까 없는 걸로 아는데, 메타 하시는 분 없나요? 메타?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면은 이쪽부터 메타 어떤 업종 하세요? 여기는요? 가방. 여기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주얼리, 가방. 어쨌든 다 이커머스네요. 그러면은 요것도 이제 비슷하겠죠. 주얼리면은 그래도 가격이 꽤 나갈 것 같은데, 객단가 얼마예요, 보통? 15에서 30? 로아스는 잘 나와요? 그러면 이 이커머스 세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을 빨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역산하는 거를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나 구매를 했을 때에 대한 구매 단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어떤 프로모션을 한다, 아니면은 평소에 어떤 상시 소재로 돌린다라고 했을 때 뭐 구매당 단가가 10,000원 정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를 쓰면 하나가 팔린다. 그럼 이거를 머신러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조금 구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그럼 일예산 얼마 정도로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혹시 뭐라고 하실 건가요? 그죠? 이커머스 하시니까 뒤에 분도 혹시 어떻게, 만약에 저희 지금 광고 한 3, 4일 돌렸잖아요, 마케터님. 근데 저희 그럼 일예산 지금 얼마쯤으로 설정해 놓는 게 좋을까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마 그러면은 광고주가 그래도 알려주세요, 대충이라도. 그럼 저희가 광고 선정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좀 기구한 게 항상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약간 옛날에 게임 해보신 남자분들 아시는데, 저 물건 팔아요? 얼마예요? 제시요? 100만 원이요? 안 팔아요? 수고요? 하고 가요. 200이요? 좋아요. 근데 사실 그 가격이 막 150만 원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싸움을 볼 수 있는데, 메타에서는 안 그러셔도 됩니다. 메타에서는 저희가 정할 때 하나당 10,0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전환 같은 게 머신러닝 최적화가 되려면, 그다음에 전환이 굳이 구매가 아니더라도 머신러닝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최적화가 되려면 일주일에 50회 이상의 전환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머신러닝 완료가 되는데, 그럼 이 머신러닝이 완료가 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똑같이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매당 단가가 1, 100, 1000만, 10,000원이다. 근데 이게 50회가 발생해야 되니까요. 50만 원? 나중에 7하면 되죠. 그럼 일예산은 최소 71,000원 이상으로 해야 현재 구매 단가를 유지를 했을 경우에 머신러닝 최적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니면 너무 못 나와가지고 이거보다 너무 낮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의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예산이 74,000원인데 그럼 71,000원으로 하시오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일예산 5만 원 이상 절대 못 씁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것도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제품만 파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제품 파는 경우에 그러면 얘부터 먼저 최적화를 하고 하시죠 하고 다른 거 예산을 줄여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일단 최적화를 하시고 딴 거 하시죠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소재를 바꿔서 조금 더 낮은 전환 단가를 뽑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너무 높아서 너무 잘 돼, 이러면은 이제 예산에 대한 증액이나 밀어주는 거는 유사하게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선택지가 유지한다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죠.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빈도수가 높지 않고 로아스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그리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조건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재 교체 주기는 어떻게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소재가 로하스가 꾸준히 잘 나오고 전환 단가가 계속 나쁘지 않게 나오면 저는 그냥 그거를 유지를 하거나 약간 포인트 정도만 바꾸는 걸로 소재 교체를 해줘요. 어떻게 보면 바리에이션만 주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만 줘도 로하스가 잘 나오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물론 브랜드 깔도 맞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DB 쪽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DB 쪽에서는 이게 좀 강해요. 소재에 대한 바를 엄청 그렇게 잘 타진 않아요. 근데 제가 또 반대로 패션을 한번 해보니까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심해요. 심지어 저는 이제 남성 패션인데도 그렇게 막 엄청 이렇게 남자분들 죄송해요. 그렇게 별로 그렇게 민감하진 않은데도 별로 그렇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이나 이런 것처럼 소재에 대한 민감도가 엄청 높지 않은 이상 로하스가 잘 나오면 빈도가 높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주시고 전환당 단가에 대해서 낮게 뽑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옛날에는 좀 정석에 있었어요. 메타의 정석. 어떻게 보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ASC로 돌리고 잘 나오는 지면을 수동으로 돌리면서 이거를 이제 수동이 밑받침을 해주고 ASC를 같이 가져간다. 이게 아마 기본적인 저희 선배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요즘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메타 담당자들이랑 요거는 이제 팁 아닌 팁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막 예를 들어 계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저는 무조건 이제 기회로 씁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짜로 질문할 수 있는 선배가 한 명 생긴 거예요. 그 상담사한테.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계정 세팅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이런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물어보고, 메타에서도 이게 광고주 개인 계정인 경우에 가끔 메타 프로팀이나 상담하세요라고 열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는 거는 계정 매니저로 배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최적화 관련 상담을 본인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진행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냥 이런 문제가 있는데 최적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메타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로직이 바뀐 건지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봐서 느낀 거는 요즘에는 그냥 기본 ASC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드밴티지 어드밴티지 판매 캠페인이 기본 설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들면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노출 위치나 예산이나 이런 걸 한번 풀어줘야 해제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기본 설정이 아니었다 보니까 저도 그거에 동의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논으로 했을 때가 저는 제일 잘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논에서 가져왔을 때 그 타겟에 맞춰가지고 조금 소재를 딥하게 했을 때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SC를 돌렸는데 20대에서 40대 여성이 인스타 지면에서만 잘 나왔어. 그러면은 그들만을 위한 소재가 아니면 효율이 잘 안 나왔던, 어떻게 보면 ASC가 조금 더 그래서 잘 나왔던 것 같고, 잘 나온 타겟이나 이런 걸 아무리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맞춤 세팅을 해줘도 그렇게 막 따라오진 않았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는 보통은 경쟁도나 그 타겟한테 핏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예시를 하나 들면은 슬슬 이제 여름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패션 업종이 지금 싹 다 여름 마감 세일을 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던 남성 패션 거기도 되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너무 그쪽에서 다 때려버리니까 CPM이 휴가 전후로 거의 1.5배에서 2배가 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2명한테 노출시킬 수 있는 걸 1명한테밖에 노출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로하스가 어느 정도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되면서 메타에서는 이런 CPM에 대한 요인도 같이 좀 봐주시는 게 좋아요. 뭐 올영 세일 한다 이러면 뷰티 브랜드들 다 좀 나중에 하시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경쟁사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게 메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2, 3개월 차 되시는 분들이 합격을 하고 나시고 뭔가를 이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항상 강추를 드리는 게 이제 GA거든요. 구글 애널리틱스. 이거를 배워두시면은 좋은 건 뭐냐면 일반적인 광고주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광고주들한테 GA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필요성을 호도를 해봐야 별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와닿지를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길게 가려면 빅광고주 하나는 있어야 돼요. 나의 메인 광고주는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요즘에 좀 핵심으로 보는 필수 역량 중에 하나가 무조건 GA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래서 RFP 나가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했을 때도 제일 유심히 본 게
GA가 별도 여기 회사에서 직접 설정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그 루커 스튜디오나 이런 것도 좀 구현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시각화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결국에는 공부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메타 같은 거나 구글 같은 거나 각 매체에 대한 성과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제품이 있고 여러 매체를 제가 써요. 메타, 네이버, 구글로 쓰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매체에서 체류 시간이 높았는지, 그러니까 어느 매체가 좀 핏이 맞을지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매체로 좀 들어와서 리타깃이 좀 어디로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저는 구글이랑 메타를 같이 쓰는 걸 좀 좋아하는 게, 구글이 노출량을 좀 체계를 쳐주면 메타에서 리타깃 돌렸을 때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각각의 보완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뇌피셜로만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GA를 보면은 그 어느 정도에 대한 경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다, 어디로 들어왔다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필수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조건 큰 광고주는 이걸 원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두시면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